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오피셜이 나면서 선임이 된 것이 왜 비판을 많이 받냐. 홍명보 감독이 나쁜 감독이다, 이래서 비판받는 게 아니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최선이었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홍명보 감독으로밖에 올 수가 없었던 축구협회의 이 무능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아주 그냥 떨어지는 감독이라서, 아주 안 좋은 감독이라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임생 이사도 홍명보 감독이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뽑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려고 우리가 3월 6월에 임시 감독을 썼나? 그리고 심지어 2월 달에도 정혜성 위원장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내 감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2월 달부터. 이제 국내 감독에게 맡길 때가 됐고 시간도 없으니 국내 감독으로 가도 되겠다. 그런데 그때는 욕을 먹어서 못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 제시 마치, 뭐 르나르, 귀네슈 다 어쨌든 놓쳤죠. 오늘 뭐 제시 마치는 국내 체류 문제가 컸다. 카사스는 오고 싶어 했지만 이제 이라크 협회에서 매우 강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빼오기가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 제시 마치 연봉 높다. 연봉도 어쨌든 뭐 이제 결국에는 엄청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으로 나왔는데 국내 체류 문제 이건데, 돈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 잘못 선임해서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가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축구협회의 잘못이고, 그리고 어쨌든 뭐 국내 체류 문제가 컸다, 카사스의 의지가 높았으나 무산됐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정혜성 위원장이 분명히 면접을 봤는데 왜 이런 문제 때문에 못 오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아니 분명히 면접을 받고 화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막상 심지어 정혜성 위원장도 만나고 와서 정혜성 위원장이 제시마 씨는 될 줄 알았다, 그래서 후보로 올렸다, 본인이 정혜성 위원장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축구협회랑 협상할 때는 국내 체류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면접을 왜 받냐 이거죠. 다른 감독을 유력 후보로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접 때 그런 거 물어보려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건데 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포엣과 바그너 전술적인 기조가 안 맞는다, 우리랑. 그 철학들이 분명히 이제 아주 좋다고 존중을 하지만 과연 바그너 감독의 철학이 우리에게 맞을까? 포엣 감독의 철학이 우리랑 맞을까? 두 감독의 철학이 한국 축구와 맞을까 의심이 들었다. 아니 이거를 보통 감독을 선임할 때 마지막 면접에서 그걸 물어보진 않죠. 그 전 단계에서 감독을 분석하고 우리 축구를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야 전술적인 기조가 안 맞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귀네슈 같은 감독은 이제 귀네슈 감독을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이 귀네슈 감독보다 낫다고 절대 말 못하죠. 당연히 귀네슈 감독이 당장 지난 시즌까지 베식탁스, 튀르키예 리그의 가장 큰 클럽 중에 하나에서 감독직을 했었고 심지어 성적 때문에 잘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귀네슈 감독이 당연히 더 좋은 감독이에요, 실력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귀네슈 감독을 선임하는 건 뭐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내부의 뭐 갈등 문제 때문에 이제 귀네슈 감독이 오면 특정한 한국인 코치 몇 명이 붙어야 된다, 그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내부에서 그런 거부감 때문에 그래서 귀네슈를 놓쳤습니다. 그런 걸 다 놓쳐놓고 이제 와서 남은 감독이 홍명보밖에 없어요. 9월에 3차 예선이라서 2달밖에 안 남아서 국내 감독이 더 나아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면 시간이 짧아서 우리 선수들을 파악을 못해요. 2월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지금 와서 9월에 3차 예선이 있는데 외국인 감독을 어떻게 씁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나쁜 감독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K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올림픽에서도 동메달 따고 능력이 있는 감독이잖아요. 능력이 없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되는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안 좋았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그렇다면 최선이었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귀네슈, 르나르, 제시마치, 카사스 이런 감독에 비해 홍명보 감독이 최선이었냐? 바그너 포엣?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명보 감독을 뭐 무능하다 이것 때문에 비판하는 건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 계속 뭐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더 좋고 더 우리랑 잘 맞고 막 이런 것을 어필하는데,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최선의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거든요. 5개월 동안 이렇게까지 끌면서 선임할 만한
그 정도의 감독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독이 돌고 돌아서 다시 선임이 홍명보라면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관여했던 이임생 이사도 어쨌든 후보 관리를 했잖아요.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능하게 일 처리를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능함을 이렇게 보여줬다면 책임지고 나가는 게 맞죠.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감독 하나 제대로 못 찾아서 결국 다시 홍명보다. 그리고 이런 이제 구조가 홍명보 감독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외국인 감독, 이런 감독 돈 때문에 안 돼. 이런 감독 안 돼.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홍명보. 이거는 홍명보 감독도 되게 초라하게 만들고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행동이죠. 어쩔 수 없이 국내 지도자를 썼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축구가 지금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황금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선수들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선수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앞에 나가서 플레이하는 선수들만 좋으면 다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감독, 코치, 그리고 행정, 축구협회, 이게 다 모여서 제대로 선수들을 서포트해야 선수들이 잘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축구를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다 조건도 맞고 행정도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황금 멤버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축구가 암흑기를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최악의 행정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얘도 안 돼, 쟤도 안 돼. 그리고 결국에는 이 클린스만 감독의 스노우볼이 굴러서 돈이 없어. 그리고 이번에 포에 바그너 홍명보, 이 3명 중에 1명 선택할 때도 이임생 이사의 말이 웃겨요. 사실 전력강화위원회를 존중했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포에 바그너 홍명보 셋 중에 1명에서 무조건 골랐다. 외부에서 다른 추천을 받아도 더 이상 추천을 받지 않고 3명 중에 1명을 무조건 골랐다. 그런데 보니까 포엣과 바그너는 기술 철학이 우리랑 안 맞는다. 홍명보밖에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되죠. 봤을 때 기술 철학이 안 맞으면 추천 받으면 되죠. 이미 5개월까지 끈 거,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이 마지막에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임생 이사가 받아서 다시금 후보를 꾸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도 되는 건데, 무조건 3명 중에 1명, 무조건. 그래서 홍명보. 이런 프로세스와 정말 의식의 흐름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감독을 뽑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검증 없이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도훈, 홍명보 국내 감독이었고, 나머지 외국인 감독 보세요. 모라이스, 능력이 안 되죠. 모라이스 감독은 홍명보 감독보다도 낫다고 할 수 없죠. 모라이스 뺍니다. 아모림, 아예 데려올 수도 없는 존재죠. 아모림 감독은 지금 유럽의 빅클럽들과도 연계가 되는데, 그리고 페트코비치, 알제리에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4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펠릭스 바스가 에콰도르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경질이 됐죠. 코파 아메리카 끝나고. 펠릭스 바스와 페트코비치 넣었다는 것도, 아니 이 두 감독이 몇 경기밖에 안 했는데 명단에 넣어놓고 외국인 뽑을 사람 없다. 아모림을 넣어놓고 뽑을 사람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카사스 아놀드, 심지어 3차 예선에서 우리랑 경쟁하는 팀의 감독을 넣어놓고 데려올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남은 감독이 이제 포엣, 데부어, 블린트, 여기 이제 빌모츠도 있거든요. 빌모츠, 블린트, 데부어, 포엣은 전술적인 기조 그렇게까지 뚜렷하지 않고 만들어가는 축구 아니고요. 이 감독들이 전체적으로 약간은 직선적인 축구를 하고 전술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축구협회가 얘기한, 오늘 이임생 이사가 얘기한 97명의 후보자 중에 우리가 31명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감독들의 조건, 감독들의 계약 가능성, 경기 모델, 이런 거를 보고 12명을 추렸습니다. 아니 아모림을 여기에 넣는 게 말이 되나.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는데 아모림을 저기다 넣어? 펠릭스 바스와 페트코비치가 몇 경기 안 했는데 여기다가 명단에다가 넣어놓고 12명에 포함시켜? 카사스 아놀드 포함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포엣, 데부어, 블린트, 빌모츠가 남았는데 모라이스도 남았죠? 그래 놓고 나서는 감독들 명단을 보니까 우리가 데려올 수 있을 만한 감독들은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감독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다. 홍명보 감독이 당연히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이왕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 된 거 사랑해주세요. CR도 안 먹힌다. 이런 식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거는 축구협회의 책임이지. 본인들의 책임이죠.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돈도 없고 협상도 잘 못해. 후보를 만들었는데 데려올 수 없는 감독들만 후보에 놔뒀어. 이래 놓고 나서는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홍명보밖에 없었다. 그래서 울산에게 미안하지만 울산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줬다. 감사하다. 죄송하지만 감사하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홍명보 감독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과정을 보면 한국 축구가 지금 축구협회의 그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암흑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퇴보하고 있다. 아마 축구협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클린스만 때랑 똑같이 감독 선임해놓고 지금은 욕먹겠지만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잘하면 이런 얘기들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클린스만 때도 똑같았죠.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감독 선임이나 선수를 영입할 때나 도박을 하진 않죠. 잘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를 가져가는 게 정상적인 행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를 영입할 때도 잘하는 선수를 찾는 거고, 로또로 할 거면 그냥 이름 써놓고 연필 굴려서 데리고 오지.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감독도 홍명보 감독이 나쁜 감독이라는 게 아니라 더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감독, 더 잘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홍명보 감독으로 갔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니까. 클린스만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축구협회가 성공 가능성이 더 많은 선택지를 놔두고 홍명보를 선택한 다음에 잘 되면 이제 그런 비판 없어지겠지 라고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설사 홍명보 감독이 잘한다고 해도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도 똑같이 느꼈던 거지만 클린스만이 잘해도 욕먹어야 된다. 홍명보가 잘해도 욕먹어야 된다. 똑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무리 좋은 능력을 보여줘도 이번에 이렇게까지 안 좋은 절차에 의해서 매우 무능력함을 보여주면서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다는 요 과정을 다음 감독 선택할 때 절대 이래선 안 되고,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것 자체가 비판받을 짓이다. 한국 축구를 퇴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게 홍명보 감독이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최선이었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행정적인 부분들, 축구협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 축구협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지금은 뭐 반짝 잘할 수 있어도 길게 봤을 때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영원하진 않으니까. 이런 행정으로는 우리의 이 한국 축구가 암흑기로 걸어가고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일한 게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클린스만 때도 그 아시안컵 클린스만이 전술적인 능력이 부족했지만 플러스 아시안컵 직전에 훈련장이 없어서 호텔에서 훈련한 거. 벤투 감독이 월드컵 그래도 성공시켰지만 벤투 감독 그 월드컵 바로 직전에 우리가 A매치 상대 못 구했어요. 보통 이제 월드컵 직전에 A매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조에 있는지를 아니까 비슷한 팀들하고 붙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루과이를 만났다. 그러면 우루과이랑 비슷한 뭐 남미 팀들, 콜롬비아, 칠레 이런 팀들하고 붙어야 되는데, 다른 월드컵 팀들은 서로 다 연락을 해서 팀을 찾고 자기 조들에 속해 있는 팀하고 비슷해서 만나고 이랬는데, 우리가 그 월드컵 직전에 A매치가 만날 팀이 없어서 마지막에 그러다가 코스타리카랑 했잖아요. 코스타리카는 일본하고 같은 조라서 코스타리카 입장에선 좋았죠. 근데 우리는 코스타리카 겹치는 팀도 없어. 우루과이, 포르투갈하고 안 맞아. 그런데도 한 거예요. 카메룬이 우리 원정 왔을 때 가나를 생각하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카메룬이 주전 멤버 다 빼고 왔습니다. 특히나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랑 같이 뛰었던 앙귀사 힘들다고 놓고 왔죠.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축구협회가 엉망이고 한국 축구를 퇴보시키고 있고, 선수들이 아무리 좋아봐야 이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수들의 실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체가 한국 축구가 스쿼드에 비해 초라한 길을 걷고 있다.